개념센 라이트 조건부 확률을 펴보세요. 조건 부 확률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조건이란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부터 오빠를 만나러 갈 거야. 근데 마음에 드는 오빠를 만나려면은 그냥 막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이런 오빠들 만나면 안 될 거잖아, 지금. 그러면은 그 오빠들을 완벽한 오빠를 만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조건이 필요해. 그렇게 해서 수많은 오빠들 중에서 쓰레기 같은 오빠들 빼야 될 거잖아. 그래서 조건이 걸린다라는 말은 사실상 그 수많은 녀석들 중에서 쓰레기 같은 오빠들을 뭐 하는 거랑 같아? 제거. 그래서 제한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은 전체 오빠를 볼 것을 조건을 걸게 되면은 일부 오빠들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완벽한 오빠들이랑 만날 수 있겠죠? 완벽한 오빠가 되기 위한 노력 좀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할 이 조건부 확률도 전체에서 원래 같았으면 미안. 원래 확률은 전체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했었잖아. 그럼 조건부 확률은 전체에서 확률을 구하는 거야? 아니야. 아닌 거야. 특정적으로 뭔가 제한된 환경에서 확률을 구하는 걸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래 이전의 확률 있죠? 원래 구했던 확률은 표본 공간, 이게 전체였죠? 이 전체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A, B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A의 확률을 구한다는 건 뭐야? 전체에서 이 A가 차지하는 정도를 구했었지. 만약에 B를 구하고 싶었어. 그럼 B는 어떻게 돼? 전체에서 B가 차지하는 정도를 구했잖아. 그래서 원래 확률은 PA를 구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했었냐?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뭘 구하면 됐었죠? A의 원소를 구하면 됐었고요. PB를 구하고 싶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전체의 경우에서 B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해서 구했던 게 원래 확률. 그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체가 아니라 뭔가 제한된 환경 속에서 확률을 구하는 거고, 기호부터 먼저 소개하게 되면은 P,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건데 조건이 걸려 있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다 뭘 적어줘야 돼? 조건을 적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괄호 이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 막대기 바. PA바 B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엔 A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어떤 조건이 걸려 있어? B라는 조건이 걸려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B라는 조건 안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체가 이렇게 있고요. 사건 A의 모임 등급, 사건 B의 모임이 있겠지. 그런데 조건이 B로 제한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는 전체를 어디만 보는 거야? B만 보는 거야. 그 환경 속에서 뭐가 발생할 확률? A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 B 안에서 A는 어디 있어? 요만큼밖에 없죠. 요거의 비율을 구하는 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분모가 전체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제한된 조건이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분모는 뭐라고 해야 돼? B의 원소의 개수에서 그 중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이니까 A 거를 구해야 되겠지. 근데 저기는 A랑 B의 공통된 부분이니까 A 교집합 B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바로 조건부 확률인 거야.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분수에서 분모 분자는 똑같은 숫자로 나눠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그러면 얘를 벤슬이 그냥 전체 원소의 개수랑 전체 원소의 개수를 나눠보게 되면은 얘는 전체분의 B니까 뭐로 바꿀 수 있죠? P, B로 바꿔도 괜찮죠. 얘는 전체분의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니까 P, A 교 B로 바꿔도 괜찮겠죠.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는 원소의 개수분의 원소의 개수로 구해도 되지만 확률분의 확률로 구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교과서에서 정의되어 있는 조건부 확률은 P, A가 발생할 확률인데 B라는 조건이 걸려 있을 때 얘는 B라는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전체를 뭐로 보고요? B를 보고요. 그 안에서 A가 발생할 확률 A교 B 이렇게 구하는 게 바로 조건부 확률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남자 새끼들, 여자분들, 이거 1학년 아직 사람이 아니죠? 2학년 이것도 사람이 아니죠? 그때 남자는 여기가 30마리, 여기가 20마리, 여기는 40마리, 여기는 60, 10마리 라고 이야기해 볼 거야. 그러면은 남학생 전체는 몇 마리? 50마리. 여학생 전체는 몇 명? 50명. 1학년 전체는 얼마? 70. 2학년은 얼마? 30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뭘 구할 거냐면은 P 남학생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전체가 몇 명이니까 100명이니까 그 중에서 남학생 몇 명? 50명 이렇게 하면 됐었지. 근데 어떤 조건이 걸릴 수 있냐면은 P 남학생의 확률을 구할 건데 어느 조건? 1학년일 때라고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야. 오케이.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누구만 봐야 되냐? 제한된 조건이 1학년만 보는 거야. 1학년. 그럼 1학년에 몇 명 있죠? 70명 있죠. 그 70명 속에서 남학생이 몇 명 있는지를 구하세요잖아 이게. 그렇지? 그게 남학생 몇 마리 있죠? 30명 이렇게 있다 이거야. 그러면 똑같이 확률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진짜 실제 전체 수 100명이 됐지. 근데 조건부 확률은 뒤에 1학년이라는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2학년은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전체가 몇 명이 되는 거야? 1학년 70명으로 바뀌는 거야. 그 중에서 남학생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1학년만 봤을 때 그 중에 남학생은 30명이어서 70분의 30이다 이렇게 구한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 조건부 확률을 정의 그대로 한번 넣어보는 거야. 원소의 개수로 생각을 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가 1학년으로 바뀌는 거니까 1학년 인원수분에 어떻게 구한다? 남학생이면서 1학년인 애들을 구한다. 요렇게 구한다 그랬잖아. 조건부 확률. 오케이? 또는 어떻게 구할 수도 있어. P 1학년 분의 P 남학생이면서 1학년의 확률. 알려준 정의대로 가면 지금 이렇게 구하는 거죠. 보라색. 맞아? 그대로 숫자 갖다 넣어봐. 1학년 원수가 몇 명인데? 70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학생이면서 1학년은 어디 있어? 여기 30명. 이거 70분의 30 똑같이 나오고 있죠. 또 얘는 P 1학년일 확률. 1학년일 확률은 얼마인데? 100분의 70. 이게 1학년일 확률이죠. 그리고 남학생이면서 1학년일 확률. 그러면은 P 남학생이면서 1학년일 확률은 100분의 얼마? 30이니까 몇 분에서 똑같이 70분의 30 나오게 돼요. 오케이? 쉽게 얘기하자.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구하는 확률을 그대로 구하긴 구하는데 뭐가 바뀌어? 뭐가 바뀌는 확률이다. 이렇게만 그냥 기억을 해봅시다. 성공했니? 실패한 거니? 이해 안 돼도 좋다잉. 문제 풀면서 하나씩 익혀볼게. 나 지금 몸으로 계속 칠판을 닦고 있어. 이게 뭔 일일까? 자, 일단 원리 원칙을 설명했고요. 야, 나는 근데 이해가 도저히 안 되겠는데? 제발 영상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이 부분만 다시 보면 되잖아. 전체 영상을 다시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 문제 풀 때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자. 문제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PA와 B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오케이? 그럼 걔의 의미는 A의 확률을 구하는 거고 이 B가 뭐야?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PB분의 뭐다? PA교B다. 요 계산법은 그냥 암기를 하자 이거야. 적어도. 근데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냥 원소의 개수로 해도 된다. B의 원소의 개수분의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해도 된다. 한 판 더. 순서가 바뀌어 있을 수 있죠. B가 발생할 확률 언제? A가 발생했을 때. 얘가 조건이니까 얘가 또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되니까 A분의 B 교집합 A 요걸 구하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원소의 개수로 그냥 봐도 된다. A 사건의 원소의 개수 분의 B 교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요거는 하나 외우고 가자 이거지. 됐습니다? 대표용 1번 64쪽입니다. 64쪽에 64번이라서 자, 대표용이 1번에 1번만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PA의 확률이 0.4, PB의 확률이 0. 시간 줄게. 자, 40초 드릴게요. 빨리 해봐봐. 2명 고개 들었어. 서운해 죽겠다잉. 뭐 이 새끼야? 벌써 다 했어? 이 새끼가 잘하는데? 예습해온 거야? 방금 한 거야? 쭉. 숙제는 열심히 해라. Turning red. 야, 1번에 1번만 하면 된다잉? 다 했지? 앞에 봐. 안 어렵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A랑 B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니까 벤다이그램 이렇게 그려놓고요. PA의 확률이라는 거는 얘랑 얘를 더해서 0.4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쌤? 맞아? 또 PB는 얘랑 얘를 더해서 0.6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쌤? 맞아? 그럼 가운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슬쩍 X. 여기는 0.4 빼기 X. 둘이 더해서 0.6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0.6 빼기 X. 근데 합집합의 확률이 0.8이라는 거는 이 세 개 다 더한 얼마죠? 1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게 얼마다? 0.8이잖아. 따라서 X는 얼마? 0.2가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여기 지워서 가운데가 0.2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요. 둘이 합쳐서 0.4니까 여기는 0.2. 둘이 합쳐서 0.6이니까 여기는 0.4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때 뭘 구하세요? P. A와 B를 구하세요. 그럼 뒤에 있는 얘가 분. 뭐가 되는 거니까 저 녀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P. B분의 뭐 하면 된다? P. A교 B를 보면 된다. 그럼 PB가 얼마니까? 0.6이고 A교 B는 얼마니까? 0.2고 분모분자에 10 곱하면 6분의 2고 3으로 2로 나누게 되면 3분의 1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단순 계산 말고 진짜 피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P, A와 B는 A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세요. 뭘로 제한? B로 제한했을 때.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만큼만 보라고? B만 이렇게 보겠다고. 나머지 다 버려. 그 중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이니까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요만큼 차지한 정도로 보면 된다고. 오케이? 그럼 PB가 두 개 합쳐서 0.6분의 그때 요만큼 차지하는 거 뭐라고 했으니까 0.6분의 0.2 이렇게 구하는 게 조건 확률이라고. 됐니? 두 번째 것도 해보세요. 와 진짜 쉽게 설명 잘한 건데. 진짜 하위권 상위권 둘 다 도움이 되게끔 설명 진짜 잘한 건데 저 혼자 뿌듯하겠습니다. 잘했어 이생아.
여집합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10, 9, 8, 7, 6, 5, 4, 3, 2, 1. 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이고 또 A의 여집합이 뭐다? 뭐다? 그래서 얘를 구하는 확률은 P A의 여집합 분의 P B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겠죠. 됐습니다. 너네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년 전에 배웠던 거죠. B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 있죠. 여집합 거리고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나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 B의 여집합을 반대인 B로 바꿔. 교집합의 반대는 뭐가 되겠어? 합집합 A의 여집합도 반대인 A로 바꿔. 그래서 전체는 다 반대시켜야 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걸 무슨 법칙?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게 뭐죠? 지금 얘기했다.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빨리 적어놓고 기억하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은 P A의 여집합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A가 아닌 놈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에서 뭐인 놈을 빼면 돼. A인 놈을 빼면 된다 이렇게 배웠었지. 그러니까 얘도 A의 여집합을 1 빼기 뭐로 바꿔? P A로 바꾸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A 합집합 B 합집합 A의 전체 여집합이니까 1에서 뭘 빼면 돼? A 합집합 B를 빼도 되겠지. 그러면 PA는 얼만데? 2분의 1이잖스. PA 합집합 B는 얼만데? 10분의 7이잖스. 따라서 계산해보면 2분의 1 분의 10분의 얼마? 3. 번분수 계산해도 좋고요. 헷갈리면 분모 문제에 그냥 10 이렇게 곱해도 되죠. 5분의 3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대표형 2번. 동영 괜찮어? 일단은 피부로 이해하는 건 나중으로 미뤄두더라도 당장 이 공식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대입해보는 건 해봐야 되겠지. 뒤에 있는 게 계속 분모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얘도 뒤에 있는 얘가 분모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위에는 얘랑 얘가 그냥 교집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건 그냥 원소의 개수. 아까 우리가 표로 그렸을 때는 확률이 아니라 그냥 인원수를 그냥 그대로 분모 분자에 박았지. 그게 그냥 원소의 개수를 센 거지. 확률이 아니라. 같은 거야. 같이 가볼게 또. 마침 그 질문이 2번에서 해결됩니다. 보준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회문화, 세계사, 그리고 중국어, 일본어가 이렇게 있어. 사회문화랑 중국어를 둘 다 선택한 놈이 4마리, 사회문화, 일본어는 12마리, 세계사, 중국어는 8마리, 세계사, 일본어는 6마리 이렇게 돼 있는 구조인 거야 지금.
너네들 선택 과목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사회 문화 선택일 때라고 뭐라고 주고 있는 거야? 조건을 주고 있는 거야. 나는 잘생기고 키 큰 오빠를 만나고 싶어. 그랬을 때 키 큰 오빠일 때 하면은 어때? 키 작은 오빠 일단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 그 와중에 잘생긴 오빠 이렇게 뽑는 거라고. 제한테 조건 이해되죠? 아이고. 그러면은 요거를 수학적인 기호로 써보게 되면은 P 결국엔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중국어일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구하고 싶은 애가 여기 앞에 먼저 등장한다고. 중국어일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근데 뭐? 제한 조건 뭐일 때? 사회문화? 신문이 아니라 사회문화 선택일 때 요걸 구하는 게 정답이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여기 뒤에 있는 게 분모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P 5분의 사회 문화 분의 P 사회 문화이면서 뭐인 거? 중국어인 거 그거의 확률을 구하면 된다 그랬지. 근데 확률을 구해도 괜찮지만 그냥 뭐로 해도 된다고. 원소의 개수를 그냥 세도 된다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그럼 봐봐봐. 사회 문화 원소의 개수 몇 마리? 16마리 잖음. 16분의 그러면 사회 문화이면서 중국어인 새끼들 어디 있어? 여기 있잖음. 얼마? 4 이렇게 구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답은 4분의 1이라고. 됐니? 만약에 이 제한 조건이 없었다고 해볼게. 그럼 그냥 모일 확률, 중국어일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전체 인원수 30명 중에서 중국어 몇 마리? 12마리 이렇게 구하게 된단 말이야. 구하는 방식이 어때요? 다르잖아. 뭐 때문에 그래? 제한된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케이? 뭐가 바뀌었어? 특히 또 분자가 바뀌었다고. 분자가 바뀌는 거에 조심해야 돼. 아 지랄, 분모가 바뀐다고 얘기했어야지 도라이야. 분모가 바뀌는 거라고. 얘는 전체를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얘는 사회 문화를 선택한 녀석이라고 했으니까 16명 중에서 찾는 거야. 분모가 바뀌는 거다. 반대로 얘기했잖아. 넘겨보십시오. 대표 유형 3번. 에헤이. 흥분하면 안 돼. ADHD입니다. 혼자서 그냥 피파랑 들고 다니죠. 눈떠! 너 말이야 너. 이겨내. 제가 볼게요. 대표형 3번. 10개의 초콜릿이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아몬드 초콜릿이래. 네, 종석이가 먼저 쳐먹고요. 그럼 쳐먹는 거 새로 안 생기죠? 그러니까 우빈이는 9개의 초콜릿에서 아몬드 초콜릿 쳐먹어야 되겠지? 맞아? 그럼 첫 번째, 종석이가 아몬드 초콜릿을 먹을 확률 10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내면 돼? 4개를 꺼내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런데
우빈이는 초콜릿 개수가 하나 줄었으니까 9개분해. 아몬드 초콜릿도 하나 처먹었으니까 몇 개 남아요? 3개 남죠. 9분의 얼마? 3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계산하면 얼마? 90분의 12. 3으로 나누면 30분의 4. 2로 나누면 15분의 2다. 이 얘기야. 그냥 구하면 되죠? 문제 없지? 근데 이거를 굳이 조건과 확률로 얘기해보면 종석이가 아몬드 초콜릿 먹는 사건을 A, 우빈이가 아몬드 초콜릿 먹는 사건을 B라고 얘기했을 때 둘 다 아몬드 초콜릿을 먹어야 되겠지. 그럼 뭐야? A 사건 일어나는과 동시에 B 사건도 같이 일어나야 되겠지. 요걸 구하세요거든요. 그럼 그걸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 종석이가 아몬드 초콜릿을 먹을 확률 뭐죠? 그냥 P? A죠. 그런데 뒤에 있는 우빈이는 이 사건 A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았잖아. 받아서 분모가 바뀌었잖아. 근데 이 뒤는 무슨 확률?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분모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P 우빈이가 아몬드 초콜릿을 먹어야 하는데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종석이가 아몬드 초콜릿을 먹었을 때 우빈이도 아몬드 초콜릿 먹을 확률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개소리해요. 별거 없다요. 요거 있지? 요거 있지? 양변에다 PB 곱해봐. 그럼 어떻게 돼? P, B 곱하기 P, A가 B잖아. 이게 뭐야? P, A 곱이랑 똑같죠? 그럼 비슷하죠? 얘도 양변에다 P, A 곱하기 P, A 곱하기 P, B 바 A가 뭐다? P, A 곱이다. 그런 관계가 있는 건데 몰라도 문제 푸는데 이상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상식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깊이 있게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해 본 거예요. 참고로 확률 통계에서 여기가 제일 어려워. 조건부 확률이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내용들이 좀 난해할 수 있어요. 근데 다 기억 못해도 뭐만 기억하자. PA와 B는 PB분의 PA교비다. 요건 기억하자. 다 기억 못해도 P, B와 A는 PA분의 P, B교 A다. 오케이? 그리고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가 바뀌는 거다? 분모가 바뀌는 거다. 기준만 바뀌는 거다. 요 정도만 계속 이해하시면 돼. 오늘 많이 차가운데 너네들? 대표형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아씨 왜 이렇게 차갑지 애들이?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생김새가? 예? 계산을 저렇게 해야 돼요. 어디요? 저런 거 써서 해야 돼요. 이거 밑에 거? 네. 아 이거 몰라도 된다니까? 그냥 해. 그냥 네가 상식대로 그냥 움직이다 보면 그냥 알아서 처리가 돼요 다. 대표형 4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흰 공 3개, 검은 공 5개가 있습니다. 총 8개가 있고요. 거기에서 한 개씩 공을 꺼낼 거야. 그렇게 해서 몇 번? 2번 꺼낸다고 얘기했다. 근데 거기에 괄호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면은 2번 모두 검은 공일 확률을 구하세요죠. 그러면
첫 번째 검은 공을 뽑을 때는 8개의 공에서 몇 개의 공을 꺼내면 됩니까? 5개의 공을 꺼낼 수 있다면 이게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 되겠지.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건이 끝나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합계 발생할 수 있죠? 두 번째 뽑을 때는 앞에서 공을 하나 뽑아갔기 때문에 전체 공개수가 몇 개로 바뀌어요? 7개로 분모가 바뀌었죠? 그리고 또 원래는 5개 있던 검은 공을 앞에서 하나 가져갔으니까 앞에 사건에 영향을 받아서 뒤가 몇 개로 바뀌어? 4개로 바뀌지. 그치? 그래서 2개 다 검은 공일 확률은 얼마라고 니들이 구해? 약분하면 14분의 5라고 구할 수 있잖아. 상식적으로 어려운 거 없잖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다만 이게 왜 조건부 확률인데?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뒤에 있는 게 확률이 앞에 있는 거에 영향을 받았잖습.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오케이? 그 정도만 그냥 알면 됐어. 됐습니다? 난 얘 가볼게. 두 번째가 검은 공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얘는. 그러면은 사건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첫 번째 흰 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을 뽑을 수도 있고요. 얘는 검은 공을 앞에서 뽑고 또 뒤에서 검은 공 뽑을 수도 있겠지. 그럼 이 위의 확률부터 먼저 구해보면은 흰 공을 뽑을 거니까 8개의 공에서 흰 공 몇 개 있어? 3개 8분의 3의 확률로 뽑았고 그 앞에서 벌어진 사건이 뒤에다가 영향을 안녕?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벤트가 있네요. 영향을 받잖아. 그러니까 8개의 공 중에서 7개의 공으로 줄고요. 앞에서 흰 공을 뽑았기 때문에 검은 공은 그대로 몇 개야 아직? 5개 단 그럼 영향 받아서 얘는 얼마야? 7분의 5잖아. 잘은 모르겠지만 이 7분의 5의 확률은 앞에 영향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그걸 뭐라 그런다고? 조건 확률이라고 그냥 얘기한다고. 됐습니까? 아! 56분의 얼마? 15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앞에서 검은 공 뽑았어요? 8분의 5. 뒤는 검은 공 하나 뽑아갔으니까 공 전체가 7개를 줄고요. 검은 공 하나 우시 니가 내 거 뽑아가시오. 4개를 줄었죠? 2개 곱하면 얼마야? 56분의 20 그냥 그대로 갈게요. 왜냐면은 이 두 개의 확률 모두 다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지. 근데 함께 발생할 수 없으니까 얘네들은 뭐 해야 돼? 더 해야 되니까 56분의 얼마? 40. 8로 나누게 되면 7분의 5다 이거야. 오케이? 됐습니다? 맞지? 그치? 이렇게 하면 된다 그냥. 답이 달라. 뭐야? 더하기는 15랑 20. 35인데 아저씨들? 35잖아. 7로 나누면 8분의 5잖아. 바보들아. 이렇게? 됐지요? 됐지요? 이렇게. 남겨서 대표형 5번을 풀어보세요. 언제까지? 어? 또 여기 앉아가지고 등이 다 가리지. 춤춰줘? 이게 뭐야 근데? 같이 놀고 있냐? 같이 놀고 있어? 거짓말.
대표 유형 5번이 최고봉입니다. 고봉. 고봉.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